먼저 지금부터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정보들부터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포르투갈, 토고, 그리스, 독일은 대한민국이 월드컵 역사에서 90분 경기 동안 승리했던 5개 팀입니다. 유럽팀이 4개, 그리고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승리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팀을 상대로는 단 한 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1990년부터 보면 우루과이, 볼리비아, 멕시코는 2번, 미국, 아르헨티나 이렇게 6번을 만나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은 중남미 팀을 촉청해서 홈에서 경기했을 때 강한 편이지만 메이저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첫 경기가 90년, 2010년에도 만났던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한국이 16강을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과 조별 탈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첫 경기의 결과에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한국을 상대로 이길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조별 탈락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최종 명단이 발표되면서 확실히 알게 된 팩트가 있습니다. 베스트 11 몸값이 4,200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6명을 전원을 합쳐도 1,300억 정도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 몸값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한 건데 역시나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팀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우루과이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카바니 활약으로 16강 진출을 했고 16강에서 카바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우승팀 프랑스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첫 실점은 확률이 낮은 세트피스에서 나온 실점이었고 두 번째 실점은 골키퍼 판단 미스로 볼을 쳐낸 것이 굴절돼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그노가 중거리 슛으로 넣었던 골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우루과이도 수비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승팀 프랑스를 잘 막았고 에이스 부재를 넘지 못하고 득점을 못하면서 패배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승리했던 팀이고 프랑스를 상대로도 매우 잘 싸웠는데 이 팀은 4년 뒤 현재 더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FIFA 랭킹이 14위로 2티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부러운 것은 우루과이는 인구 3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선수 명단을 빼더라도 이들의 소속팀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나폴리, 토트넘, 발렌시아 숨이 턱 막혀오죠. 이건 마치 유럽 리그 중하위권 팀이 B클럽을 상대하는 것과 비슷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B클럽이 다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 이번 월드컵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다 보니 변수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시즌 중간에 그것도 레벨이 높은 팀들은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서 매우 지쳐있는 상태에서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혹 점점 꺾이거나 오히려 폼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얘기인 거죠. 이미 유럽 축구에서 승리 예측과 다른 결과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맨시티 브렌트포드에게 패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카노에게 패배, 리버풀 노팅엄에게 패배, 뮌헨 아우크스부르크에게 패배. 우루과이가 이 정도까지 B클럽과 대등한 팀은 절대 아닙니다. 조편성 이후 우루과이와 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분명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벤탄쿠르, 누네스, 발베르데가 더 미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루과이의 약점은 우선 불안한 수비입니다. 바르셀로나 핵심인 아라우오가 컨디션이 좋다면이야 수비도 매우 견고하겠지만 아라우오는 이란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했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드컵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선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쩌면 첫 경기로 붙다 보니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 선수 하나만 빠져도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맞먹는 수비수니까요. 그렇게 되면 로겔과 코아테스라는 센터백은 피지컬은 좋지만 스피드는 떨어지는 편이라서 역습에 특화된 월드클래스 보유국으로서
분명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카바니가 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 결장을 했고 부상 상태에서 명단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애국 정신이 너무도 투철해서 한국 나이 37살인데도 자체가 겸손하고 오로지 열심히 뛰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하다 보니 정신력도 매우 강하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애매해졌습니다. 컨디션을 조율하거나 3주 이상을 쉬기 때문에 경기 감각 문제로 감독이 선발로 기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수아레즈, 누네스, 카바니 누가 나와도 강한 건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미드필더 조합인데, 데브라이너와 맞먹는 발베르데와 슈팅 위력이 매우 낮다고 본 벤탄쿠르가 손흥민과 같은 골수를 기록하고 있고, 본인도 처음 겪는 EPL 2주의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하면서 폼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상급 활동량의 선수들이다 보니 한국을 지치게 만들고 조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잘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벤투 감독도 4년 동안 브라질 외에는 이런 조합은 처음 상대하게 됩니다. 분명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벤투 감독이 그동안은 황인범, 이재성 정도의 미드필더를 세웠다면 이 둘은 왕성한 활동량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좋은 선수지만 스피드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발베르데는 손흥민만큼 빠른 선수인데다 몇십 미터 이상은 혼자도 그냥 치고 나갈 수 있어서 미드필더진이 막지 못하면 무조건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필더부터 우루과이 선수들보다 한 발 더 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독일 정우영입니다. 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정우영이 벤투 감독에게 주전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칠레전에서 이재성이 부상으로 제외됐을 때 정우영을 세컨톱 중앙 미드필드에 출전시켰는데 엄청난 활동량으로 팀 4기를 제대로 끌어올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면에서도 우루과이 미드필더들과 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정우영은 윙어로서는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지만 다행히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퍼거슨을 따라한다면 우루과이의 미드필더에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퍼거슨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박지성을 윙어로 기용해놓고 피를로를 대인마크하라고 지시하면서 박지성이 질식시켜버리면서 1, 2차전 합계 7대2로 승리했는데, 당시 박지성은 득점 하나도 없었는데도 역사에 남을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더 큰 이유는 피를로가 은퇴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가장 번거로웠던 선수로 박지성을 지목했습니다. 박지성은 수비형 윙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봐도 됩니다. 공격수인데 수비를 잘하니까 중간에 커트 후 바로 역습이 또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었죠. 한국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무조건 파상 공세를 막아서만이 아닙니다. 미드필더를 압박해서 싸우게 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도 월드클래스 피구를 송종국이 막아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영표는 2002년 활약한 선수 중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 꼭 필요한 선수를 송종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우영이 이 역할을 국대에서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강한 우루과이를 상대로 붙어보려면 정우영 같은 선수가 감히 박지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추천해봅니다. 아니면 뭐 대안이 있을까요? 이란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했을 때 이란은 발베르데를 2명을 붙이면서 곤란하게 했는데, 당시 화제가 된 것은 자신을 괴롭히니까 강력한 중거리 슛을 골대가 아닌 이란 선수를 향해서 쏴버렸다는 관전평들도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도 어차피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 조편성이 되었을 때 특집 편성으로 한국을 분석했는데, 당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상대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경기였다고 평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으로 경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의 결과가 매우 좋다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데, 자, 과연 벤투 감독은 우루과이전에 어떤 선수들을 기용하게 될까요? 벤투의 선택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